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혹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한다는 애매한 기준에 억눌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사람이 답답하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적극적인 사람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행동한 여러분이 눈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유도 기준도 모호한 세상 속에서 늘 조심하고 늘 맞춰야 하고 늘 적당히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방송은 그 지친 마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눈치가 보인다면 이렇게 하라. 당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볼까요? 눈치를 본다는 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눈치 보는 상황은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회의 시간에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면서도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던 순간, 심지어는 가족 앞에서조차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표정 하나에 움츠러들던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눈치의 무게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이진아 씨는 39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의 대화, 친정과의 거리, 남편과 아이들 사이의 조율, 모든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진아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감정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졌고 어느 모임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낸 적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하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를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라고 보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눈치를 보며 맞추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치를 보며 맞췄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나 배려가 아니라 무시와 오해였던 적. 불교에서는 타인의 마음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 쉽게 바뀌며 결국 내 마음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치에서 벗어나 당당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나답게 그러면서도 예의와 중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눈치를 보는 순간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하나의 질문으로 확인하기. 둘째, 감정 대신 원칙을 가지고 말하기. 셋째, 사람보다 상황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이 3가지 방법은 눈치라는 불안 속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고 진심을 전달하며 오히려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선은 우리를 감시하지만 우리를 증명해 주진 않는다. 여러분을 증명하는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실천법, 눈치가 올라올 때 내 안에서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사례와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눈치가 올라오는 순간 내 안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입니다. 눈치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혹시 상대가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행동을 했을 때 뒤에서 욕하지는 않을까?
이처럼 눈치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심리적 습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수빈 씨는 대기업에서 7년째 근무 중인 마케팅 기획자입니다. 수빈 씨는 회의 때마다 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혹시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괜히 어설프게 말했다가 팀장님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녀는 말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직장 내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훈련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자신의 눈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코치와 함께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한 불안감에 자신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수빈 씨는 눈치가 올라오는 순간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지? 정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까? 이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점점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 뒤 그녀는 마케팅 전략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용히 발표했고 그 아이디어는 그의 분기 최고의 캠페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눈치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다만 눈치가 올라올 때 내가 진짜 원하는 말은 뭔지, 내가 지금 왜 두려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 앞에서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다면 한 번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걸 말하지 않았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여러분을 타인의 반응에서 여러분 자신의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출구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 하나만이 존귀하다는 자기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고유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순간 그 존재가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눈치를 보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내 안에서 명확히 붙들 수 있다면 남의 눈은 나를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내면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지?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하기의 중요성과 그 힘이 어떻게 여러분을 중심 있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하기입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또는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내가 나약하거나 미성숙해 보일까봐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감정을 꾹 참고 억누른 채 살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감정 대신 원칙으로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상철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상철 씨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유받을 때마다 절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싫어도 분위기를 깨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즉시 음주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회식 자리는 계속됐고 사람들은 여전히 A 한 잔만 해요. 기분 좋게 오늘은 마셔요. 라며 권했습니다. 그때 상철 씨는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말했습니다. 의사한테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건강과 가족을 위해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제가 안 마셔도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정색도 짜증도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삶의 원칙을 말한 것이죠. 그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는 누구도 그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은 내 감정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부드럽지만 흔들리는 기준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따라 내 태도가 바뀌면 나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내 입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원칙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강,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기준은 감정보다 더 단단하고 상대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왔을 때 죄송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다시 설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엔 가족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원칙으로 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지켜야 할 선을 세우고 그걸 지켜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이 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내 시간, 내 가치, 내 건강,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생기면 사람들의 표정에 따라 내가 바뀌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설명하지 말고 원칙으로 말해보세요. 그 말은 훨씬 단단하게 들리고 여러분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시선보다 상황과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사람보다 상황과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결국 타인의 기분이나 반응에 내 행동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사실 내 통제 밖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사람도 내일은 예민할 수 있고 어제 웃었던 사람도 오늘은 찡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만 보고 판단하면 내 기준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고현우 씨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현우 씨는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려고 애쓰는 대표였고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도 정성껏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몇몇 직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지각과 태만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우 씨는 혹시 내가 너무 깐깐한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 내 분위기는 흐트러졌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현우 씨는 선배 대표의 한마디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가 사람을 생각하는 건 좋아. 그런데 회사는 사람보다 일과 기준이 먼저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좋은 사람도 흔들린다. 그날 이후 현우 씨는 회사의 출근 시간, 보고 방식, 업무 마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공지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 개개인의 반응보다는 상황과 원칙을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상하게도 오히려 직원들은 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예측 가능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하죠. 하지만 그 기분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맞춰준 기분이 내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상대의 반응에 맞추는 삶은 끊임없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상황과 기준을 중심에 두면 사람은 나에게 적응하게 됩니다. 이건 차가운 원칙이 아니라 따뜻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사람 사이의 배려도 건강한 거리도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원칙으로만 보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보다 상황과 질서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한두 번 예외를 허용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더 많은 걸 요구해 온 경우, 그때 상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건 사실 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상황, 감정보다 질서, 눈치보다 기준을 앞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중심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며 결국은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눈치를 보게 만드는 심리 구조와 그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눈치를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정하연 씨는 대학 시절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 늘 사람들에게 맞추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고, 술자리에선 분위기를 맞췄고, 대화에서는 늘 상대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배려하고 조심스러운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거절하지 않고 다 맞춰주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임에서 그녀는 늘 말이 없는 사람으로 불렸고 의견이 뚜렷하지 않다며 중요한 논의에서 제외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연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맞춰주기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딱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 말에 하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그때 처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치를 본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었구나. 불교에서는 내가 나를 버리면 세상도 나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작은 자기 부정의 시작입니다.
그 부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런 내가 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치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타인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불안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사람과 이거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하며 중얼대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균형감 있고 관계 안에서도 편안함을 주며 무게중심이 느껴지는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기 마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깊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나다울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진짜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치를 보는 삶은 겉으론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잠식된 삶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서 눈치에서 벗어나 진짜 당당해지는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곧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며 거기에 맞춰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분쟁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상대에게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배려하고 맞춰줘도 그 배려에 확신이 없다면 그걸 소심함이나 자기 생각이 없는 태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눈치 보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며 감정보다 원칙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신뢰는 결국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성진 씨는 직장 내에서 항상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까봐 동료 앞에서도 의견을 자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전체 일정이 꼬이기 시작하자 팀장도 당황했고 팀원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진 씨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지금 누구 잘잘못 따지기보단 일정을 다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명확하고 단순했지만 팀 전체 분위기를 순식간에 가라앉혔고 모두가 다시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성진 씨를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서면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한번 내 원칙대로 말해보니 사람들이 더 신뢰하기 시작했죠.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나답게 행동할 때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요. 이처럼 눈치를 버리고 자기 기준과 중심을 세운 사람은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늘 타인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이건 마치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나 감정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항상 외부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가 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기준을 지키며 작은 결정 하나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자존감을 올려주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다시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불교에서는 타인의 눈은 내 마음속 번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결국 눈치를 본다는 건 타인의 눈 속에서 내 마음의 불안을 자꾸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그 거울을 끄고 이제는 내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등불은 작지만 확실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 작은 원칙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이면 눈치를 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다음으로 눈치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실천법을 다시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눈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건 무엇인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림 없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둘째, 감정 대신 원칙으로 말하기입니다. 기분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쉽게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원칙은 상대에게도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셋째, 사람보다 상황과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입니다. 누군가의 눈치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는 심리 구조, 그 핵심은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할 때 절대 제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고 맞추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말을 할 땐 여러분의 중심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와 기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비어있는 그릇에 물이 담기듯 빈 마음이 진실을 담는다고 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마음속에 타인의 시선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걸 비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 기준, 가치, 태도를 조용히 하나씩 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맞춰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그 시선을 조용히 마음 밖으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작고 단단한 중심의 소리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을 진짜 당당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감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